분석해줘야 구독 플러스 좋아요 RGU. 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창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시노부 야마모토 다저스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얘기도 있고, 또 4,300억 정도의 큰 돈을 받으면서 다저스와 대형 계약을 했는데, 첫 경기의 모습은 많은 다저스 팬분들에게는 큰 실망이었죠. 그래서 뭐 벌써부터 먹튀니 일본과 메이저리그는 달라서 절대 여기서 성공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첫 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적응하면 잘 던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아무튼 이날 성적은 1이닝 동안 5실점을 했어요. 그것도 모두 5자책, 삼진 2개와 볼넷을 하나 허용하면서 1회 동안 샌디에고의 9명의 타자를 전부 다 상대를 했습니다. 타자별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가 잘 던진 공들, 그리고 못 던진 공들, 과정과 결과들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석별 프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할 거 필요 없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첫 타자부터 보가츠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그냥 초구부터 직구를 바로 노리면서 거의 가운데에 구사되는 볼을 안타를 칩니다. 이거는 뭐 보가츠 선수가 초구부터 노리고 있었고, 공의 위치도 거의 한가운데였고, 아무리 97마일이어도 한가운데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가츠는 잘 치는 타자죠. 보가츠 선수가 잘 노려서 잘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의미 둘 거 없이 두 번째 타자는 타티스 선수. 초구는 아주 좋고 낮은 코스에 스트라이크를 잡아가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2구는 이날 처음 스플리터를 구사를 하는데, 그게 빠지면서 볼이 되죠. 그 공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스플리터의 감각을 못 잡았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스플리터 감각을 못 잡았다 하냐면, 야마모토 선수는 스플리터가 빠르고 좀 짧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이제 직구처럼 가다가 쑥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아예 빠져서 타티스 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감각이 안 잡혔구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엔 커터가 살짝 몰렸는데 타티스가 타이밍을 못 맞추면서 파울이 납니다. 근데 전에 인코스로 스플리터가 빠졌기 때문에 타티스의 눈높이를 좀 인코스 쪽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커터가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실투지만 정타를 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카운트가 유리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여서 포수가 인코스 높게 직구를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는 제구가 안 되면서 오히려 가운데서 바깥쪽 높게 가면서 타티스가 스윙이 나오지 않죠. 자, 아직까진 괜찮아요. 2-2 카운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구에는 드디어 스플리터가 그래도 나름 괜찮게 구사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 야마모토 선수의 스플리터보다는 떨어지는 무브먼트보다 휘는 무브먼트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티스 선수가 속질 않으면서 커트를 해냅니다. 이렇게 스플리터가 움직이면은 헛스윙 유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파울이나 커트가 나올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문제는 이제 6구예요. 이 전에 던졌던 스플리터 던지면서 그래도 첫 번째 구사했던 스플리터보다는 잘 들어가서 어느 정도 스플리터의 감을 잡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스플리터로 타티스 주니어의 맞는 볼을 던지게 됩니다. 이날에 던진 스플리터 중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또 제일 안 좋아요. 점점 스플리터의 감각이 잡혀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완전 빠지면서, 이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번은 이 전구에 파울이 났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던져야 돼, 더 많이 떨어지게 던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더 주면서 이 스플리터가 빠졌거나, 아니면 멘탈적으로 보면은 그냥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일본에서 대투수라 해도 메이저리그 와서 데뷔전을 하면은 긴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론은 어느 사유든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7구밖에 안 던졌는데 벌써 무사 1, 2루에 다음 타자 3번 타자 크로넨워스입니다. 크로넨워스가 타격 폼을 좀 수정을 하면서 올해 감각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로넨워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면서 초구 낮게 직구로 가면서 범타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낮았죠. 그리고 2구 큰 거를 하나 맞죠. 이게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범타 유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무브먼트도 줘야 되고, 또 타티스 선수를 맞췄기 때문에 제구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스플리터가 거의 무브먼트
무브먼트 없이 그냥 카운트를 잡으려고 쑥 던진 스플리터를 크로넨워스가 완전 노리고 있었어요. 샌디에고도 지금 어느 정도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전략을 짜고 들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크로넨워스는 스플리터만 보고 타석을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로케이션은 뭐 낫배드였는데 무브먼트가 상당히 저조한 스플리터를 노리면서 장타를 때려내죠. 바로 2타점 3루타를 칩니다. 이제 무사 3루인데 경기 시작하고 파드레스가 벌써 2대 0으로 앞서고 있어요. 이제 공 9개 던졌는데 야마모토 선수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되게 오랜만일 거예요. 일본에서 너무 잘 던지다 왔으니까. 그리고 시범 경기 때도 좋은 성적을 보였어요. 이 시점에서 느끼는 거는 뭔가 샌디에고 타자들이 직구와 스플리터를 너무 쉽게 구별을 한다. 스플리터 볼은 확실히 구별하고 직구 볼도 확실히 구별하면서 커트 해낼 거는 커트 해내고 노려서 칠 건 노려서 치고 벌써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죠. 이어서 네 번째 타자 매니 마차도가 들어옵니다. 초구 커브로 투구 패턴을 살짝 변화를 주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커브가 완전 빠집니다. 플리터도 안 되지, 직구도 지금 재고 애매하지, 커브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스미스 보수 굉장히 나이스 블락이었어요. 2구는 낮게 그냥 바닥에 꽂아버립니다. 3루에 주자 있고 무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차도 선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공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함정 속에 빠지게 되죠. 투볼 노스트라이크 히팅 카운트가 돼버립니다. 자, 3구에서는 좋은 공이 들어가요. 커브가 살짝 벗어났는데 심판이 잡아줍니다. 이 시점에서 마차도 선수가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공이 모서리에 구사됐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는 직구, 스플리터 이 위주로만 노리고 투볼 노스트라이크 때는 그 두 공에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아직까지는 파드레스 타자들은 이런 작전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차도가 스트라이크 들어왔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 괜찮아 약간 이런 표정으로 커브를 보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한 스미스 포수가 잘 콜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수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구는 이젠 포수가 커브 들어온 다음에 좀 헷갈리겠다,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 스플리터를 요구합니다. 역시나 스플리터가 어림없이 바닥에 꽂히면서 마차도 선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손에 놓자마자 보이는 것처럼 움찔도 안 합니다. 마차도 선수 타석에서 지금 제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3볼 1스트라이크를 제일 위험한 타자한테 불리하게 카운트를 가져갑니다. 5구에는 직구가 들어갔는데 이걸 스윙 안 했으면은 볼넷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공이기 때문에 마차도가 스윙을 한번 해봅니다. 또 3루 주자를 불러드리고 싶은 4번 타자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한번 가져갔지만 이거를 참았으면 볼넷인데 너무 빠지는 볼에 스윙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욕을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카운트가 풀카운트가 되죠. 6구는 본인의 제일 자신 있는 공 또 스플리터를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 어림없이 바닥에 빠지면서 마차도 선수는 움찔도 안 하고 볼넷을 나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스플리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무사 1-3루 다음 타자 김하성이죠. 자, 이번에 또 투구 패턴을 바꿔보면서 초구 커브를 가보는데 이것도 너무 높게 구사가 되면서 바로 원볼 노스트라이크. 2구는 직구가 바깥쪽에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던진 직구 중에 지금이 제일 잘 들어간 직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필 김하성 선수한테 던지는 걸까요? 무시하는 건가? 아무튼 3구는 또 직구를 선택하지만 인코스로 스미스 포수가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냅다 던져버리면서 너무 안으로 빠지게 되죠. 거의 김하성 몸으로 향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어느 정도 히팅 카운트인데 안 보여준 구종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게 바로 커터인데 이것도 아직 감이 안 잡혀서 높게 볼이 되죠. 지금까지 모든 구종들이 전혀 안 잡히고 있어요. 릴리스 포인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애매하게 구사된 직구를 김하성 선수가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공을 봤더라면은 볼넷 판정이 날 확률이 있는데 김하성 선수가 특이한 스윙으로 멀리 뻗어나가는 중견수 플라이를 치면서 3루 주자는 뒤터치하고 점수가 추가를 돼요. 근데 점수 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공은 치기가 되게 어려운 코스의 공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 컨택을 해냈지만 그 공이 센터 머리 뒤까지 날아갔다는 부분에서 저 자세로 저기까지 공을 친다? 아마 야마모토 선수의 직구가 타자들 눈에 잘 보이고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스코어는 3대0 주자 1루 드디어
투구수 20개 만에 첫 아웃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 타자는 프로파 선수가 6번 타선에 배치가 됐죠. 자, 프로파 선수는 인코스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초구부터 그 약점을 파기 위해 인코스에 커터를 구사합니다. 아쉽게도 공이 좀 빠지면서 볼이 되는데 프로파 선수의 반응이 매우 늦어요. 그리고 이젠 프로파 선수도 초구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약점인 인코스를 파고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인코스 커브를 던져요. 완전히 볼 스피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 선수가 또 반응을 못합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첫 스트라이크를 뺏어갑니다. 이 공은 아주 잘 던진 거예요. 어느 정도 약점을 파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3구에 또 어림없는 스플리터를 던집니다. 이제쯤 분리할 때 스플리터를 그만 던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칭찬을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는 포수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블로킹도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서 1루 주자는 2루로 넘어가게 됩니다. 4구는 인코스 커터를 갑니다. 프로파 선수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인코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냥 헛스윙을 해버려요. 차라리 초반에 이런 걸로 빨리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잡고 스플리터를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좀 이렇게 던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브로 한번 인코스에 낚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하게 가운데에 몰립니다. 하지만 프로파 선수가 감각이 안 좋은지 그냥 약한 파울 타구를 치죠. 아주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커맨드는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타석의 마지막 구 또 커터 인코스를 가면서 프로파가 헛스윙을 다시 합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탈삼진을 기록합니다. 요번 타석에 던진 커터들은 아주 좋네요. 초구 볼된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커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투아웃 주자 2루 투구수는 26개 7번 타자 캄푸사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는 다시 커브로 카운트를 잡아가려고 하지만 너무 높게 빠집니다. 이제쯤 아시겠지만 오늘 커맨드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계속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2구에는 다시 커브를 한번 던져봅니다. 근데 요번에는 힘을 확실히 빼고 쑥 한번 던져보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차라리 커브를 이렇게 던지는 게 낫다. 초구는 너무 이빠이 주면서 빠졌고 2구는 그냥 쑥 카운트 잡으려고 놓거든요. 초반에 차라리 커브를 던질 거면 이렇게 던져야죠. 그 다음에 인코스 직구를 포수가 요구를 하는데 김하성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 우타자한테 인코스 직구 제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타석들 같았으면은 이 시점에서 스플리터를 가야 되는데 드디어 포수가 인지를 했는지 커터를 요청합니다. 이 커터가 반대 투구 됐지만 그래도 파울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는 2볼 2스트라이크. 사실 이 파울도 되게 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가 됐으면은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 타구입니다. 또 반대 투구 거의 같은 위치에 그 커터보다 훨씬 느린 커브를 던집니다. 근데 이 전구에 커터를 그렇게 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 느린 커브는 이제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치면서 3루 선상 쪽 땅볼을 치는데 여기서 이제 맥스 먼시의 아쉬운 수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맥스 먼시 선수가 3루에 대한 수비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수비 범위가 그렇게 넓은 선수는 아닙니다. 투수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먼시 정도 선수의 능력이면 좀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캄푸사노는 2루까지 가고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가 4대0 파드레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줘야 돼요. 투수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막 볼질하면은 수비수들도 처지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투구수 31에 투아웃 주자 2루 8번 타자 웨이드 선수입니다. 초구는 커터로 가면서 볼이 됩니다. 또 2구 커터 가면서 볼이 됩니다. 이 시점에는 이제 되는 공이 아예 없어요. 감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처럼 보이고 8번 타자한테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무조건 유리하게 가야죠. 그나마 파드레스 타선에서 쉬어가는 타선인데 이 상황에서 불리하게 가는 거는 조금 생각이 짧은 느낌이 있어요. 3구는 한가운데 직구를 가는데 타자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타자한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 타자한테는 치게 던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4구에 커브를 또 던지는데 완전 볼이 돼요. 쯤에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커터 위치는 좋긴 좋은데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는 느낌이 있어요. 이 타자한테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던질 필요 없다고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커터를 던지면서 좋은 코스의 구사가 됐지만 정타를 맞으면서 라이트 앞에 안타가 돼요. 이 안타가 왜 이루어졌냐?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구를 너무 완벽하게 던지니까 조금만 몰리면은 타자들 눈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이고 좋은 타구로 이뤄질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구가 지금 맞은 공보다 더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가운데에 몰리면서 이 공을 타자가 어림없이 쳐버려요. 그러면서 2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게 되죠. 파드레스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5대0 2사 주자 1루 9번 타자 메릴 선수. 메릴 선수가 2회의 마지막 타자가 되겠는데 세 번째 아웃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봅시다. 초구, 직구 잘 구사되면서 헛스윙이 나옵니다. 메릴 선수는 아직까지 되게 어린 선수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자, 2구는 다시 스플리터를 활용을 해보지만 또다시 많이 빠지면서 볼이 돼요. 그래도 요번 카운트는 어느 정도 인정. 왜냐면은 초구 유리하게 가져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리한 거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때 좀 사용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던져가지고 원볼 원 스트라이크 되면은 스플리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베스트 피치였는데 계속 안 되지. 아, 내가 왜 이러지? 감이 안 좋은가? 내가 감을 잃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돼요. 근데 노볼 투 스트라이크 때 타자들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커트 해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스플리터에 볼이 돼도 한 번이라도 헛스윙이 나오면은 오늘의 안 좋았던 스플리터들이 어느 정도 만회가 돼요. 아, 아직까지 스플리터 살아있구나. 그래, 내 스플리터 이렇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리한 상황에서 던지게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던졌으면은 이 스플리터에 대한 미래를 봤을 때 잘 활용해 먹으려면은 노볼 투 스트라이크 때 던지는 게 야마모토 선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커터 던지면서 완전 안쪽으로 빠져요. 또다시 카운트를 불리하게 투볼 원 스트라이크. 오늘 계속 카운트가 불리하죠. 벌써 투구수는 40개입니다. 그리고 초구에 헛스윙이 나왔던 직구를 또 던집니다. 이번에는 낮게 들어가면서 메릴 선수가 직구에 2번 헛스윙이 나오는 걸 보면은 현재 패스트볼 타이밍에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투에서 또 직구를 던져보지만 이번에는 메릴 선수가 스윙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많이 빠졌는데도 커트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야마모토 선수의 이날의 마지막 공 커브를 던졌는데 사실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볼인데 메릴 선수가 도와줬어요. 메릴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이 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헛스윙을 하게 됐는데 본인도 스윙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워해요. 왜냐면 볼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 볼에 손이 나갔다. 정말 탁 쳐버리는데 짜증남을 표시를 하죠. 드디어 1회가 끝납니다. 2회는 투수가 교체가 되죠. 자, 이제 야마모토 선수 풀 등판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지만 문제는 제구였어요. 명품 제구가 무기인 야마모토는 이날 너무 심하게 들쑥날쑥하면서 150 후반대의 직구 그리고 고속 스플리터, 각 큰 커브 이런 무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면은 어느 투수가 올라와도 두들겨 맞으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일본이랑 공인구가 달라서 잘 못 던졌다 이런 얘기들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면은 시범 경기 때도 못 던졌어야죠. 근데 시범 경기 때 상당히 잘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이 공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긴 어렵고 직구가 90마일대 후반이 나오지만 회전수가 매우 평범하다 그래서 맞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평범해서 직구가 맞아나간 게 아니라 제구가 안 돼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스카우팅 리포트에 다 선수들이 숙지해 왔기 때문에 노릴 공만 딱 노리면서 쳐냈던 게 문제죠. 뭐 누구는 회전수 2500 나오지만 야마모토 직구는 같은 97마리여도 회전수 2300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회전수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세이버 매트릭스 데이터 보면은 회전수보다 상하 무브먼트, 수평 무브먼트, 수직 무브먼트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회전수가 2300대여도 다른 투수들 비해서 직구 수직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헛스윙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회전수가 좀 낮다, 좀 평범하다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범 경기 때 뭔가 분위기도 릴렉스하고 편하게 던지다가 이제 막상 시즌 들어와서 팍팍 던지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동작들도 보면은 되게 급해 보이고 표정에서도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타자 딩동댕 하고 초구 바로 안타 맞으면서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타티스 주니어 못 맞는 볼을 던졌잖아요. 이때 변하고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스플리터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밸런스가 확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로넌스 워스한테 정타 맞으면서 이제 크게 놀라죠. 일본에서 이렇게 쉽게 내 공을 쳤던 적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때려내니까 본인의 자신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내 그렇게 좋았던 스플리터를 잡아놓고 친다고? 놀랍죠. 그 외에는 마차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플리터에 움찔하지도 않으면서 뭐지? 이걸 왜 안 속지? 이런 생각을 또 들 수가 있죠. 이러면서 더 완벽하게 던지려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플리터에 대한 제구가 전혀 안 됐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먼시 선수가 그 타구를 못 잡아내는 바람에 이제 완전 경기의 흐름이 뒤집혀지죠. 거의 이제 첫 등판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눈 깜빡한 사이에 공은 40개 던지고 실점을 5개를 했어요. 야마모토 선수가 일본 시절이나 시범 경기 때 잘 던지는 모습 보면은 아주 칼제구예요. 타자들 상대하는 거 보면은 구석구석 잘 쑤시면서 볼도 겁나 빠른데 커맨드도 너무 좋다. 이거는 어떻게 치냐. 이런 스타일의 투수 때문에 다저스가 크게 기대하면서 거액을 줬거든요. 그런 장점을 못 살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일본의 최고의 투수인데 여기서 망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니까 일단 한국까지 와서 시차 적응하고 첫 등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컨디션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 가서 LA에서 현지 시간을 적응하면서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팀 타선들 한 번씩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플랜이 세워질 겁니다. 야마모토도 스카우팅 리포트를 봤지만 본인이 상대하면서 또 느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정도 돌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4,300억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구만 되면은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야마모토 선수의 첫 등판 잘 봤고요. 여러분도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 영상들 자주 올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해주시고 분석을 원하거나 또 야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ee ya!